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해서 12시간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경호나 경호 문제, 안전 문제에 있어서 비공개로 중앙지검의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했고, 조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기에 대해서 반부패 2부, 특수 2부죠. 주가 조작은 최재혁 특수 2부, 반부패 2부에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원석 총장한테도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할 때, 검찰총장 할 때, 그때 추미애가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어도 관청이잖아. 법무부 장관대 검찰총장, 관청대 관청이니까 검찰총장이 이원석으로 바뀌더라도 총장이 지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요. 그리고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조사가 끝나고 저녁에 파우치 백 있잖아. 최재형 참칭 목사 파우치 조사, 이때 이원석 총장한테 보고를 한 거죠. 파우치 백은 이원석 총장이 지휘권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다, 이렇게 보고를 도중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그때 이성윤 이자가 중앙지검장으로 탈탈탈 털었던 거죠. 그때 윤석열 총장은 지휘권이 추미애한테 박탈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성윤이는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죄가 없으면 무혐의로 끝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면 끝냈어야 되잖아요. 기소를 못했던 거죠. 소환도 못했죠. 왜? 혐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책임하게 그냥 남겨놓아버린 거예요. 그때 당연히 기소를 못했으면 무혐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혐의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놓아버린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성윤 이자가 참 나쁜 검사도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그저께 19일 날 청문회 할 때 정청래하고 이성윤이가 질의응답, 이걸 자폭에 가깝도록 그거 나왔잖아요. 정청래가 이성윤 의원 보고 그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이걸 질의하니까 이성윤으로서 난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인 건데, 수사가 부진했다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자기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그때 내가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혐의를 발견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폭하는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질문을 괜히 이성윤한테 그때 수사를 질문했고, 이것도 자폭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성윤이는 자기가 살해야 되니까, 그때 자기가 부실하게 수사했단 말 못하니까, 그때 제가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데 혐의를 발견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폭하는 이런 답변을 한,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이거는 9월 12일 날 권오수 회장은 판결 선고가 됩니다. 권오수 회장인데 무죄가 나와버리면, 공범관계 자체가 성립 안 되면 공소시효 10년이거든요.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 10년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도 공소권 없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면 공소권 없음, 이걸 우선적으로 형식적인 결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여사가 공범 관계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그 공범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이제 그 정지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공범이 먼저 우선 돼야만 유죄냐 무죄냐 무혐의냐 기소냐 이걸 이게 나중에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어차피 9월 12일 날 권오수 도이치 그 모터스 회장 판결을 이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때 그 계좌를 빌려준 전주들이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됐잖아요. 그 중에 그 손모 씨라고 한 명 기소됐거든요. 그 사람에게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계좌도 많이 빌려주고 했는데 금액도 크고. 그런데 손모 씨도 이제 1심에 무죄가 나왔거든요. 요거의 판결도 항소심 봐야 됩니다. 뭐 검찰에서 이제 그 무죄가 나오니까 검찰에서 또 이제 그 주가 조작 방조를 했다고 공소장을 이게 또 바꿔놨는데 검찰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 조작이 무죄가 나오니까 또 이게 방조로 바꿔놨는데 뭐 원래 공모 안 했는데 이게 방조가 되겠습니까? 뭐 그 결과는 이게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저떻든 일단 이게 그 원칙은 공소권의 없음이고 10년 지나면 그다음에 공범관계 인정됐을 때 무혐의냐 기소냐 이걸 판단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 이미 이성윤 추미애 때 탈탈 털었고 그다음에 그 전주들은 전부 그 계좌명이 빌려준 사람은 다 이게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다 이게 기소도 못했지 않습니까? 한 명 기소해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저는 검찰이 수사는 어제 했는데 결론은 이제 그 9월 이후에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어제 밤에요 새벽까지 그 늦게까지 12시간 가까이 파우치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로 최재형이나 그 참칭 목사나 서울의 소리자들이 김영란법하고 이제 그 뇌물죄하고 두 가지로 고소했는데요. 김영란법은 이제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김영란법은 논할 가치도 없고요. 뇌물은 이제 그 알선 수재인데요. 알선이라는 게 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하고 대가로 이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 녹음된 거, 불법 촬영된 거 다 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알선이 청탁이 없죠. 뭐 최재형이가 자기한테 뭐 이게 대가 청탁이 없잖아요. 그냥 미국의 뭐 김창준 하원의원 존재하지도 않는 게 자문위원회 자문 좀 시켜달라. 이거는 이제 그 부정한 청탁이 아니죠. 인사 민원인데 그것도 뭐 존재하지도 않는 게 그 자문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뭐 죽으면 국립묘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또 그거는 이제 김 여사한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한 거고 이거는 이게 그 부정한 청탁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추석 선물이라고 또 이게 당선돼서 아버지 친구처럼 던져놓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액의 뇌물 대가성이 없잖아요. 대가 관계가.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볼 가치도 없이 그냥 무혐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그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직접 조사받은 거는 이게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거는 이제 그 김정숙은요. 그 다음에 김혜경은요. 이걸 이제 물어야죠. 김정숙은 이제 그 압수수색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샤넬 자켓 이것도 이제 그 한글 박물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압수수색인데 이건 뭐 자기 집에 옷장에 있던 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뭘 이게 그 2, 3일 입고 반납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샤넬에서 그 다른 옷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원래 김정숙이 입었던 진짜 이게 그 샤넬 자켓은 김정숙이 옷장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것만 이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타지 마할 이거는 이제 예비비 4억을 3일 만에 편성해서 자기가 이제 그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가면서 억지로 그 초청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그 인도나 요청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문체부 과장까지 소환 조사했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 철저하게 조사가 될 거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원래는 이제 그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문다희한테 이제 그 보낸 유송화
그다음에 양인혜서가 보낸 돈, 그다음에 경호처에 6,600만 원 몰래 차명 계좌로 국내 반입해서 집을 사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김정숙 수사는 이제 형사 2부에서 건물사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경이가 가장 심각하죠. 김혜경은 이제 지금 출석 요구를 날짜를 4-5개를 줘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사유서도 안 내고 불출석 그냥 이게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체포영장으로 끌고 가야죠. 체포영장으로 김혜경이 끌고 가야죠. 이재명이도 안 놓잖아요. 이재명이는 이제 배지가 있으니까 체포동의안을 국회 받아야 되지만 김혜경은 이제 배지 없으니까 이번에 수사를 해서 추가로 영장을 치든지 기소하든지 아마 이제 그런 절차가 돼야 되죠. 지금 이제 김혜경이는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마지막 피고인 신문도 그냥 불응해 버렸잖아. 피고인 신문도 아예 그냥 못 받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묵비권 이래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아마 8월달에 선고가 될 거로 이게 보입니다. 기존에 김혜경은 하나가 선고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카 이거는 이제 소환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신속하게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검찰이 굳이 소환 조사할 필요는 뭐 있냐? 이 혐의 자체가 파우치는 없으니까 그냥 각하식이고 그리고 이게 도이치모터스는 9월달에 선고 보고해야 되는데 굳이 소환할 필요 있느냐? 이랬는데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이제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조율해서 직접 대면으로 조사하는 결단을 이제 내린 거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런 정치적 결단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사과하겠다 이런데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한 위원장이 읽고 씹은 거 있잖아요. 그때도 저는 한 위원장이 좀 정치적으로 를 발휘했으면 충분히 사과 가능했다 의지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도 이게 바로 정면 돌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청래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윤석열 탄핵 청원을 빙자한 이런 방탄 청문회 이거는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라 이런 청원이 140만 나온 거 이걸 가지고 조사한다 떠들지만 실질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이런 청문회다. 이거야말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 주 26일 날 그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이거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래 윤석열 탄핵하고 관계도 없죠. 왜? 아니 만나기도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탄핵 사유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까지 정인 부르고 김건희 여사 어머니까지 정인 부르고 최은순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황당무계한 왜? 저번에 했던 최상병은 이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됐지만 다음 주에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이거는 윤 대통령 탄핵과 전혀 무관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탄핵 청문회는 때려쳐야죠.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방탄의 쿠파는 때려쳐라. 정청래 이제 방탄의 이재명 방탄의 쿠파는 때려치우라. 왜? 이미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았고 수사 중에 있는 거 이걸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감사는 불가능하죠. 이미 수사 중에 있는 거는 안 된다. 이게 법에 있잖아요. 정청래 너가 이게 법을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뭐 겁을 주는데 너 이제 너 직권남용인지 아닌지 과연 이게 정당한 청문회인지 아닌지 반드시 나중에 심판받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정청래 너가 정언대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런 게 쿠파는 때려치우고 지금이라도 이게 청문회는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은 신속하게 김건희 여사 결론을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김정숙, 김혜인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